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리버풀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1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클롭 감독이 맨시티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여름 영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선수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선수 측과 긍정적으로 협상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눈길을 끌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때 대패를 당하고 나니까 이거 리버풀 보강 당장 시급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지적들이 영국 현지 언론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포르투갈 언론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 1순위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눈길을 끌었는데요. 스포팅 선수의 리버풀 이적설을 소개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빙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해당 관련 내용들을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버풀이 맨시티전에서 7분경에 살라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으나 이후 두들겨 맞으면서 특히 후반에만 3실점을 허용하면서 1대4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수비 보강이 급한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경기가 1대4로 끝난 게 다행이었다는 데 있어요. 더 많은 실점을 할 수 있었던 위기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위르겐 클롭 감독조차도 리버풀이 맨시티 상대로 4골밖에 실점하지 않은 게 행운이었다라고 한탄했는데요. 이거는 그 리뷰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골 실점 장면은 문제가 많았다라고 클롭 감독이 얘기했죠. 그 첫 번째 골 장면은 그 로버트슨이 다리를 뻗었으나 더브라이너의 슈팅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골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골 장면에서 미드필더에서의 압박 같은 것들이 없으면서 너무 쉽게 뚫려버린 장면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골 장면에서는 경합을 해줬어야 되는데 경합을 하지 않으면서 세네 번의 경합 기회들을 놓치면서 그러면서 실점을 했다라고 선수들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번째 골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가운데 추가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전해드리자면요. 4명의 경기력은 괜찮았다. 두 미드필더인 핸더슨과 파비뉴는 많은 일을 했고 학포와 알리송도 이에 해당한다. 4명만 괜찮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건 매우 어렵다. 맨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성과를 올리기 원한다면 14명 또는 15명의 선수들이 경기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엔 그렇지 못했다. 이 얘기인즉슨 선발 출전한 11명의 선수들과 교체 투입되는 선수들까지 전부 다 잘해야지 맨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기처럼 4명 정도만, 그것도 잘했다도 아니에요. 오케이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오케이는 그냥 쏘쏘라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4명만 그냥 평타를 친 거고 나머지는 다 못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지금 같은 선수 진로는 맨시티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일단 뭐 가장 실수가 많았던 아놀드에게 평점 4점을 줬고요. 그리고 코나테와 판다이크한테 평점 5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슨한테 평점 4점을 줬고요. 그 리버풀 에코에서도 수비진들한테 전원 평점 5점을 줬습니다. 저는 아놀드한테 5점 준 건 좀 높게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 살라의 선제골이 아놀드의 환상적인 롱패스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부여해 준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센터백 2명인 코나테와 판다이크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코나테에 대해서는 전반전 몇 번 포지션에서 벗어나는 실수를 범했고 침착하지 못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대의 침투를 허용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리버풀 수비에서 유일하게 고전한 선수는 아니었다. 즉 코나테가 이 경기에서 매우 못했는데 리버풀 수비 다 못했으니까 코나테만 못했다라고 찍기는 뭐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코나테도 못했다는 소리인 거죠. 판다이크에 대해서는 전반전엔 공중에서 압도적이었고 후방에서 전방으로 전진 패스를 보냈다. 하지만 후반전부터 중요 순간 다소 느려 보였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판다이크가 이번 시즌 내내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이죠. 확실히 운동 능력이 뚝 떨어진 모습이에요.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한 이후에는 속도 면에서도 문제를 많이 드러내고 있는 판다이크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뭐 이건 이제 트롤풋볼이라고 좀 이제 재미있는 그런 글들을 올리는 축구 관련된 SNS인데요.
리버풀의 맨시티전 수비 라인에 대해서 종이 잠을 새었다라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단순히 트롤 풋볼만이 아닌 다른 SNS 계정들에서도 그 이번 경기 리버풀 수비진에 대한 각종 밈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 수비진들이 상당히 많이 비난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요. 리버풀 수비는 단순히 이번 경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의 득점은 48골로 전체 팀 득점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득점만 놓고 보면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유지해야 되는 성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경기당 실점이 1.2골로 한 골이 넘어요. 이와 함께 그 경기당 실점은 5번째로 적은데 더 큰 문제가 기대 실점에 있어요. 리버풀의 기대 실점은 38.5골로 브렌트포드와 함께 공동 11위입니다. 즉 중위권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나마 알리송 골키퍼가 10골 가까이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기대 실점 대비 실제 실점이 적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포르투갈의 상당히 유명한 스포츠 전문지죠. 해코르드에서 리버풀 센터백 1순위 보강 대상은 김민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아스널 원정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생쥐스트가 잉글랜드 클럽에 관심을 받고 있다. 리버풀이 이미 영입 리스트에 생쥐스트를 포함했다. 아스널과 유로파리그 16강전을 보고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큰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해코르드의 취재에 따르면 스포팅은 다음 시즌에도 생쥐스트를 잔류시킬 생각이다. 바이아웃 4,500만 유로에만 생쥐스트의 이적을 허용할 것이다. 클롭 감독은 시즌 종료 후 센터백을 영입할 계획이다. 나폴리의 김민재가 우선순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김민재 영입에 실패할 경우 스포팅의 생쥐스트가 고려할 타깃 중 한 명이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포르투갈 언론에서 리버풀이 김민재를 영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보도의 내용이면은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 이정 루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은 스포팅 센터백인 생쥐스트를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순위는 김민재다. 김민재가 안 되면은 생쥐스트 영입에 나설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그 디 애슬레틱의 제임스 피어스 기자가 리버풀 메일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Q&A 시간을 가진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누가 오고 누가 나갈까라고 제목을 적은 건데요. 간략한 내용을 소개를 드리자면요. 리버풀의 최우선 영입 목표는 무조건 벨링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벨링엄을 영입하더라도 최소 중원 한 명을 더 보강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대상은 마운트가 유력 후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드필더 3명을 다 보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 2명은 측정감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벨링엄의 이적료를 위해서 기존 자원들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벨링엄을 어떻게 영입하려고 하느냐? 분할 납부로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티아고와 파비뉴, 고메스, 조타는 납포 세일까지는 아니래요. 다만 상당한 금액의 이적료 제의가 있을 경우에만 매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매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백 중에 한 명이 판매가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마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다만 그 리버풀 내부에서는 이번 시즌 부진의 가장 큰 문제는 중원에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원에서 포백 보호가 잘 안 됐고 점유를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작용했다라고 내부에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중원만 개편하면은 팀 전체가 조금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 맨시티전 이전에 올라온 거거든요. 맨시티전을 보고 나면은 아마 생각이 조금 더 바뀌지 않았을까. 센터백도 보강이 필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마팁이 나간다면은 센터백 추가 보강은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그 영국 언론들도 얘기를 했어요. 나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수비 보강은 없지만은 한 명이라도 나가면은 보강을 해야 될 거라고 말이죠. 이러한 가운데 그 클롭 감독이 맨시티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여름 영입 협상에 긍정적이라고 하면서요. 선수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된 건 아니다. 현재 대화를 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대다수의 영국 언론들은 벨링엄을 예상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벨링엄 같은 경우는 레알 마드리드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더 근접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면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벨링엄 입장에서는 리버풀이 매력적인 대상이 아니거든요. 물론 벨링엄이 가장 좋아하는 구단은 리버풀이 맞습니다. 그리고 벨링엄의 우상이 제라드고요. 그래서 지난 그 A매치 때 제라드가 내려와가지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벨링엄에게. 벨링엄이 정말 기쁘다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를 내세웠고, 또 이제 제라드도 벨링엄한테 내 후계자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에 간다면은 그러면 벨링엄 영입이 가능하겠지만은 챔피언스리그에 못 간다면은 그럼 벨링엄은 맨시티나 레알 마드리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벨링엄에게 투자할 이적료인 1억 파운드 이상의 금액을 다른 선수들 영입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그 리버풀의 다음 시즌 예상을 조금 해보자면요. 일단 뭐 공격진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루이스 디아스가 부상해서 복귀하고 하면은 공격수 숫자는 충분하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피르미노 재계약도 현재 협상 중에 있긴 하고요. 물론 뭐 안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요. 여기에 더해 만약에 벨링엄 영입에 실패한다면은 마테우스 누네스나 맥칼리스터 둘 중에 한 명을 영입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한 명은 더 추가적으로 영입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마운트가 그 첼시와 재계약 협상이 지금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운트 영입은 좀 쉽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마운트를 영입하려면은 또 경쟁은 필요하겠죠. 왜냐면 토트넘도 마운트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다른 팀들이 마운트 영입을 노릴 때는 그러면 리버풀이 조금 메리트를 가지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팁이 나가게 된다면 김민재가 들어오게 되면서 저는 그렇게 된다면은 판다이크의 파트너로 김민재가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판다이크가 이번 시즌 들어서 급격하게 내려온 모습을 보이니까 판다이크가 휴식을 취할 때는 코나테와 파트너를 짤 거고요. 아마도 코나테와 판다이크가 좀 돌아가면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쥐스트를 이제 김민재가 안 될 시에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생쥐스트를 그냥 김민재 영입과 별개로 영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생쥐스트가 이 선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분데스리가에서 마인츠 시절에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빠른 수비수 중에 한 명으로 불렸었는데요. 오른쪽 풀백 역할도 수행을 했었어요.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을 전부 다 서는 선수인데, 지금 리버풀의 또 다른 문제로 아놀드의 수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놀드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아놀드가 그동안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장이 지체됐다는 평가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놀드의 경쟁자로 수비력이 좋은 생쥐스트가 온다면은 상대팀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쓸 수도 있고, 또 이제 아놀드한테 자극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쥐스트 영입이 된다면은 나쁘지 않은 영입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 생쥐스트를 주전으로 영입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리버풀 이름값에 부족하지만은 센터백도 세우고 오른쪽 풀백도 세우고 이러면서 멀티 백업으로 활용한다면은 저는 그러면은 요긴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리버풀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려면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리버풀을 굳이 그렇게 크게 갈 필요성이 없어질 테니까요. 맨유도 김민재 선수를 원하고 있고, 많은 빅클럽들도 원하고 있고, 나폴리는 무조건 잔류시키고 싶어 하고요. 그러면 뭐 나폴리에 잔류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니까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시즌 리버풀 수비의 문제점 및 다음 시즌 보강 방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다면은 그때그때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